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내지 못했지만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내면서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SK하이닉스의 중장기 전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인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잘 청취하셔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리치튜브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하기나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면 향후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이 나갈 때마다 빨리 여러분 좋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상승하는 요인은 하이닉스의 어떤 구조적인 요인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4분기 실적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기대치를 하회한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사실은 영업이익이 2,360억 정도로 50%로 감소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하이닉스는 주가의 영향을 메모리 반도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 D램 매출 비중이 80%이고 여기 보면 랜드가 18%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영향이 스팟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매출 비중이 90% 이상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느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냐가 하이닉스의 어떤 수익의 관건이 되는 것이고, 원달러 환율이 일정 부분 안정을 찾아주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하이닉스에 영향을 주는 이런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2위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주지만 한국 시장이 상승을 하는 이런 분위기에 같이 편승하는 이런 자리에 간다. 결국은 이제 지수를 인덱스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2위 종목을 반드시 집어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은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글로벌 상위 업체들, 데이터 상위 업체들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삼성전자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글로벌 시장이 데이터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새로운 오일을 데이터로 보는데 이 데이터의 수요가 지금 현재 상위 업체들, 그러니까 피라미드 상위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지금 현재 PC 서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D램 가격이 지금 현재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약간 주춤했는데 다시 재상승으로 갈 확률이 100%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D램 가격 상승의 전망이 있는 거고, 또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30% 갭룰, 이것은 지금 이제 다시 수정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갭룰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이제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만 원대의 네크라인 이 자리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 신고가를 내니까 지금 공매도 세력의 쇼커버링이 일부 들어갔다 이렇게 보겠고요. 하이닉스의 또 하나의 그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닉스를 좌우하는 것은 원달러 환율, 그리고 스팟 가격, 수급, 이렇게 3대 세 개를 동시에 봤을 때 모두 지금 스팟 가격이 글로벌 데이터의 상위 업체들이 수요 때문이다. 지금 이제 글로벌 상위 업체들의 수요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게 캐펙스 투자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전사의 캐펙스 투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마이크로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캐펙스 투자가 일정 부분 올랐다가 다시 이제 증가하는 이런 시장인데, 2020년도로 가면 5G의 그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무조건 좋은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요즘 계속 좋은 이런 흐름들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볼게요. 이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전날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고점을 넘어섰잖아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지금 이제 어저께 고점을 넘어섰다가 음봉이 나왔어요. 어저께 음봉이 나왔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번에 그 나스닥을 끌고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선두에 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선두에 선 것이 아니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선두에 서서 끌었다는 점이고, 인텔 같은 경우는 고점을 만들고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고공권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만 반도체도 고점을 넘지 못했고요. 여기 지금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고점을 넘지 못했죠. 여기 고점을 넘은 게 이제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하고 지금 이제 그 하이닉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하이닉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D램하고 이쪽의 흐름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ASML 노광 장비 업체가 지금 이제 고가를 냈고요. 퀄컴도 고가를 못 냈죠. 못 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여기 지난 주에 주중에 고점을 냈다가 약간 밀리는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빨리 고점을 내고 밀었죠. 그리고 AMD가 계속 고점을 내고, 여기 어플라이드 멀티리얼즈도 위로 올라갔다가 내렸고요. 지금 현재 마블 같은 경우도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MD 같은 경우가 이 올라간다. 그럼 AMD 같은 경우가 이제 서버를 증설하는 이런 쪽에 지금 이제 CPU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AMD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D램 D램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흐름이고요. 여기 이제 어플라이드 멀티리얼즈가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또 마찬가지로 시장의 전망치를 좋게 내놨어요. 이게 고점을 갱신한다는 얘기는 세계 1위 장비업체가, 반도체 장비업체가 지금 현재 새로운 고점을 내면서도 업황을 좋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D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랜드나 아니면 비메모리 시장 자체가 금년도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업황은 좋은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D램 가격이에요. D램 가격 같은 걸 보면, D램 가격이 DDR4 같은 현물 고정가 추이를 보면 이렇게 현물가가, 고정가는 옆으로 이렇게 했지만 현물가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고정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하이닉스이고, 삼성전자는 이제 고정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삼성전자이고, 현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지금 현재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쪽에 현물 가격이 지금 랜드도 돌아서는 이런 시장 흐름이죠. 이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뭐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서 반도체 업황,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면 이거죠.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지금 이거는 반도체의 어떤 수요 증가, 캐펙스의 상향, 그 다음에 수요 둔화, 캐펙스의 하향, 이런 사이클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9년의 시장 흐름에서 보면, 여기 보면 공급업체들보다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면서 업황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의 사이클은
지금 빅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우상향으로 시장을 놓아도 부담이 없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D램의 어떤 그 흐름의 변화예요. D램이 이제 DDR5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DDR이라는 것은 DDR5는 DDR보다 DDR을 우리가 그 도로로 생각한다면 2차선 도로라 그러면 DDR5는 32차선 도로예요. 이 32차선 도로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10배 능력이 뛰어난 HBM2E D램이 지금 현재 그 생산을 하는 어떤 기술력을 개발에 성공했거든요. 이게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HBM2E D램 같은 경우에는 1초당 460기가바이트를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결국은 이제 그 124편의 분량을 단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의 D램이 나올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삼성전자나 지금 삼성전자도 프레시볼트 같은 경우에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황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영향을 또 받는 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에는 5% 룰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총액에 그 한 종목이 5% 이상을 가게 되면 항상 꼭지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그 쏠림의 현상이라고 보는데 항상 여기 보면 예전 과거에 보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시스코나 엑슨모빌, 애플, 아마존 같은 경우가 5%대에 들어오기만 하면 항상 지금 현재 상투를 맞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상한 지금 현재가 나왔다. 그러니까 쏠림의 허들이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과 아마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5%대를 넘어서서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시장의 힘이다. 그래서 이 5% 룰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안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 시장 흐름이 지금 현재 선택과 집중해서 집중의 이 사이클이 현재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쪽에 다 먹혀 들어가고 있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런 흐름이라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도 동일한 기준에서 잣대를 봐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30%의 갭룰을 지금 현재 나왔댔잖아요. 30%의 갭룰이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에 한해서, 이거는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200에서 30% 이상을 가면 ETF 등의 펀드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이런 작업, 그리고 MSCI 비중을 제고해주는 이런 흐름인데, 이번에 그 2월 13일 날에 금감원에서는 ETF의 어떤 비중, 편입 비중을 편입을 제한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32.9%라면 지금 ETF의 비중도 30%의 갭룰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요 32.9%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30% 갭룰을 적용하면 하이닉스에게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 같이 연관해서 보면 우리나라도 코스피 내에서 30% 룰, 이게 여기가 기본적인 그 맥락인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30%의 이 룰에 여기에 오면 이 쏠림의 이 부담을 느끼고 떨어지는 이 시장 흐름이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서 안착될 한계, 이게 글로벌 시장의 맥락이라고 보면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30%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단독으로 올라간 것 같지는 않다. 제가 이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번에 그 노무라에서 그 보고서가 나왔죠. 노무라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하이닉스를 13만 8천 원으로 1.5% 상향하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를 7만 4천 원, 그리고 하이닉스를 13만 8천 원인데 이 13만 8천 원이 사실은 컴퓨터 서버용 D램 가격 상승, 그리고 모바일 핸드셋용 D램 가격 이 2분기에 오를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에 지금 현재 애플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 모바일용 핸드셋용 D램 가격 자체도 이것 때문에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위로의 변화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가격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이닉스가 10만 4,500원으로 고점을 갱신했어요. 여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실적이 그러면 지금 현재 2017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봤을 때 2020년도 봤어요. 2020년도가 빅사이클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금 과거에 2017년, 18년도에 이런 2017년도 이런 자리처럼 아주 강하게 들어올 것이냐?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 수급에 의해서 시장 흐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의 랠리를 보세요. 여기 지난 2019년 6월 달에 6만 2천 원에서부터 여기 8만 원대 이 자리를 올 때 이때의 시장 흐름들은 외국인이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여기 하단에 보면 붉은색 있죠. 외국인이 주도했어요. 이 외국인이 주도하다가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이렇게 매도했단 말이에요. 작년 12월 중순까지 여기 중순까지 매도했는데 이 매도 물량을 국내 기관이 받아 먹었어요. 여기가 하단에 있는 요 흐름이 여기 국내 기관의 매수인데 국내 기관의 매수가 이쪽으로 받아 먹는 이런 자리가 됐다.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다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기관들이 매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벼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의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과연 그러면 기술적으로 지금 보면 그 무엇이 문제이냐? 기술적으로 뭐 지금 현재 얼마를 더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뭐 간단하게 뭐 우리가 간략한 파장을 보더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단기적인 이런 흐름에서 60일 깨고 나서 1차 파동이 주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 아래를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차 파장이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현재 이격을 보면 20일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20일이 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자리고 이 자리. 이 자리가 여기까지의 랠리가 약 한 23% 정도 돼요. 그러면 이 23%를 이쪽에 대등 수치로 23%를 놓으면 11만 5천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1만 5천 원이 기본적으로는 단기에 매도 압력이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실적이 20년도 실적이 아주 개선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난번 굉장히 좋았을 때의 이런 흐름들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수급 플러스 쇼커버링 이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윗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흐름은 뭐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올봉으로 한번 볼게요. 올봉으로 볼게요. 올봉으로 보면 자, 올봉으로 보여요. 여기가 2017년도 이게 빅사이클이었거든요. 이게 빅사이클이었고 조정받고 지금 이 빅사이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빅사이클이 2만 원에서 지금 현재
9만 원대까지 가는 이런 빅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6만 원, 여기 5만 원대에서 지금 이 빅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그림상에서는 이게 20만 원대 이런 자리까지 열어두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어차피 이 디램의 시장 흐름과 업황이 맞물려서 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면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12개월 이제 그 선행 그러니까 포워드 EPS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전에 이 자리를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자, 요약하면 지금 현재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디램의 가격 상승 그리고 그 디램의 가격 상승을 만드는 뒤에 큰 어떻게 보면 파도를 일게 하는 바람은 지금 이제 5G 수요나 데이터 그 서버용 데이터의 PC 서버 수요라 이렇게 보니까 일정 부분은 지금 현재 공급에서 수요 우세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제품에 대한 기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랜드 가격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약 한번 해보죠. 요약해보고요. 자, 요약해보면 삼성전자는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2017년도에 2018년도에 최고로 영업이익이 났을 때 2조가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그 2조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지금 현재 8천억 정도로 8,50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뭐야? 20백 20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여기서 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업황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맞물려서 간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11만 5천 원. 그렇다면 지금 10만 4,500원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오히려 지금 현재 따라가면 단기적으로는 재미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히려 여기 이제 9만 5천 원대 미만 9만 5천 원 미만 때는 밸류의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9만 5천 원 위에서 청산하고 9만 5천 원대로 아래로 낮춰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는 중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1분기의 매출이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6천억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매출 영업이익은 8조 정도로 예상한다. 이게 2020년도의 시장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 과거에 그 20조 영업이익을 20조를 내던 이 시점보다 지금 현재 내면 8.5조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흐름보다 지금 좋은 흐름인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데이터 수요가 아니면 지금 현재 과도하게 빠져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일정 부분 더 오른다는 게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20만 원 전후까지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단기적으로는 위로 올라가면 매도하고 9만 5천 원 가능하면 이 이하에서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그 전망치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습니다. 제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이닉스 이외에 지금 현재 주말에 그 상반기 진짜 주도 섹터
그 단기 쏠림 현상이 있다. 이거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들을 꼭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의 그 펀더멘탈과 센티멘트에 대한 이 영상 이거 한번 꼭 보셔서 같이 하이닉스와 비교해 보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관련한 섹터들, 지금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한 이 그 영상들 여러분들 함께 창성하면 그 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하고 맞물려서 지금 현재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종목들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 제시했던 전략이나 가격 전략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드셨으면 여러분들의 정성스런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에 보답하고자 제가 저의 상승의 기운이 담뿍 담긴 하트를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